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항상 많은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의견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은 내용들은 따로 알기 쉽게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시장의 주요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S&P 500은 2.3% 상승을 했습니다. 소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아크지 ETF도 2.9% 정도, 약 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대비해서는 약간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XLV ETF는 1.8% 상승을 해서 S&P 500보다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는 주간 단위로 보면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제약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0.7% 상승을 했습니다. 코악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ETF는 주간 단위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타임폴리오 K 바이오 액티브 ETF는 주간 단위로도 마이너스 1.7% 정도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AI 관련한 바이오 주식들이 부진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점론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주간 단위로 상승을 했는데요. 중동 전쟁 발발은 확정 가능성이 낮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하락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표들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까지 상승을 했다가 4.56%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유가도 현재 WTI 기준으로 83달러를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관찰이 요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상한 주식시장 하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주식의 하락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주간 바이오 산업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미라티 테라퓨틱스가 사노피에게 인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BMS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8일 미라티를 48억 달러에 인수한다라고 BMS가 발표를 했는데요. 미라티는 비소세포 폐암에서 가장 흔한 돌연변이인 KRAS G12C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은 아다그라십이라는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S는 미라티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이 아다그라십을 대장암 치료제나 최관 선암종 치료제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암젠이 호라이즌 테라피틱스의 인수를 완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FTC 미국 공정거래위원회하고의 마찰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인수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인수 금액은 278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암젠은 호라이즌의 안근병증 치료제 테페자를 갖게 되었고요. 더불어서 통풍치료제 크리스텍사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암젠은 FTC에게 이런 그 시장 지배력이 강한 치료제들을 이용해서 끼어 팔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만 치료제 이제 노보노 디스크의 세마글루티드라는 이 GLP-1 성분이 만성 신장병 치료제 평가하는 임상시험 이름은 플로우라는 임상인데요. 여기에서 조기 중단을 결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기
중단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IDMC, 즉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에서 지정된 유효성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조기 중단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로우 임상 시험 전체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의 그 GLP-1 약물은 현재 당뇨병 치료제, 즉 제2 당뇨병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로 승인되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또다시 신장병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장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요. 2월이나 이때 나오는 그 부작용, 즉 자해 그리고 자살 충동과 관련한 이 문제만 잘 넘긴다면은 내년에도 고속 성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 최대 암 학회인 에스모, 즉 유럽 종양학회에 참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는 20일에서 24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에스모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즉 아스코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미국 암학회 AACR과 더불어서 세계 3대 암학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다음에 셀트리온, 루닛, 매드팩토, HLB, 큐로셀, 신라젠, 그리고 퓨처캠 등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먼저 신라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라젠의 팩사백과 리제네론의 면역항암제 립타요를 병용 투여한 임상 2상, 즉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2상 연구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2상 결과이기 때문에 신라젠의 주가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유한양행입니다. 일전에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병역요법 폐암 1차 치료제 세팅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최근 5년간에 8천억 원에 이르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기술 이전도 5건에 4조 8천억 원을 현재 이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렉나자 병용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통해서 얀센과 함께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로 연간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치료제로 성장할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서는 이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ABL 바이오입니다. 이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번에는 중국 나스닥 기업 아이맵을 통해서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 ABL111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물질은 말씀드린 대로 이중항체로서 두 개의 목표를 타깃하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루닛과 관련해서는 루닛은 AI로 병리 슬라이드 이미지를 분석해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암 유전자 변이를 예측한 결과, 그리고 AI를 이용한 종양 침윤 림프구 공간 분포와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 항암제 치료 반응의 상관관계 연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루니스코프 연구와 관련된 9편의 초록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뷰노와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뷰노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AI 기반 뇌 영상 분석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이 회사 처음으로 FDA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뷰노메드 딥브레인은 딥러닝을 기반으로 뇌 MRI를 분석해서 뇌 영역을 100개 이상으로 분할한 뒤에 각 영역에 그 위축되어 있는 정도를 정량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미국 법인을 통해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에
글로벌 제약사하고 파트너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레켐비에 이어서 도나네맙 등 차세대 치매 치료제 승인을 앞두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치료제들이 쓰이기 위해서는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수요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 기기에 대한 니즈가 미국을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